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헤모스타시스와 스롬보시스, 지혈 과정과 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지혈 과정이라는 것은 클랏 프리 스테이트 해서 혈병이 없는 상태로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조절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요. 이와 다르게 스롬보시스 혈전 같은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은 혈액 혹은 비교적 작은 손상 후에 비정상적인 지혈 과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지혈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혈이라는 것은 혈소판이라든지 응고, 인자, 내피세포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손상된 혈관에 핏덩이, 즉 블러드 클랏을 형성해서 출혈을 막거나 양을 줄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지혈 과정에는 크게 아테리올라 바소컨스트릭션 단계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헤모스타시스, 세컨더리 헤모스타시스, 마지막으로 클라스 스타빌리제이션 그리고 리졸션 단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A번 그림을 보시면요. 초기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뉴로제닉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사 기전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바소컨스트릭션,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손상 부위 쪽으로 혈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 세포 쪽에서 이 엔도셀린이라는 혈관 수축 인자를 또 분비함으로 인해서 혈관의 수축이 현저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되게 일시적이라 가지고요. 혈소판이나 응고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시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피세포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혈전이 매우 용이한 이 내피세포층 밑에 있는 이 세포의 기질인 이 콜라겐을 노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혈소판의 부착과 활성화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B 그림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헤모스타시스 해가지고 결국에는 플레이틀릿이 이렇게 플러그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내피세포 하방에 VWF라고 해서 본 빌레 브랜드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이 콜라겐이 노출이 돼 가지고요. 이 혈소판이 이 ECM에 있는 VWF와 콜라겐에 이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착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이 이제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형태학적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원 모양의 형태로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잘 겹겹이 쌓일 수 있는 이게 납작한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이 혈소판에서는 스롬박신 A2나 그다음에 ADP 같은 발입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스롬박신 A2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혈소판 간에 이것을 응집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혈소판을 좀 더 이렇게 불러 모으게 되고요. 서로 응집하여 부착을 하게 돼서 이것이 이 헤모스타틱 플러그, 플레이틀릿 플러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혈관벽을 임시적으로 막는 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헤모스타시스 1차 지혈 과정이라고 합니다. C번 그림을 보시면 이 세컨더리 헤모스타시스에서 2차 지혈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활근 세포라든지 섬유 모세포, 혈관 내피 세포들이 이 스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해서 티슈 팩터 3를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스롬보플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인성 응고 기전에서 팩터 7을 활성화시키는 코팩터입니다. 그래서 웨인성 응고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포스포리피드 컴플렉스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에서 응고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응고 기전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스롬빈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스롬빈을 활성화시켜서 스롬빈이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전환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피브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활성화된 플레이틀릿 혈소판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꼭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것처럼 이렇게 접착체 역할을 얘가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헤모스타틱 플러그를 형성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면서 추가적인 출혈을 방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세컨더리 헤모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헤모스타틱 플러그가 형성된 것이 지혈이 다 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관여하는 팩터가 TPA라고 해서 티슈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럼본 모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팩터는 응고 기전을 억제시키고 이를 통해서 헤모스타틱 플러그, 이것이 손상 부위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지혈 과정인 이 헤모스타시스를 일으키는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베스큘라 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엔도셀리움이라고 하는 혈관벽, 혈관 내피 세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플레이틀릿 해서 혈소판, 그리고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에서 응고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베스큘라 월 해서 혈관벽, 또 내피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관 내피 세포는 평상시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플레이틀릿 액티비티라든지 안티코아귤런트 액티비티, 그리고 피브리놀라이틱 액티비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관벽, 이 혈관 내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항혈전 과정도 또 거칠 수가 있어서 혈소판이라든지 응고 인자, 그다음에 섬유소 용해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헤파린 라이크 몰리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티스롬빈 3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안티스롬빈 3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 스롬빈이라든지 응고 팩터 10하고 9을 비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 항응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스롬보 모듈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롬보 모듈린이 이 스롬빈과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항응고 인자 중의 하나인 프로테인 C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팩터 5와 팩터 8을 분해를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항응고 작용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코팩터로서 프로테인 S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롬빈을 비활성화 또는 이제 제거하는 작용은 이 혈소판 응집 및 응고작용 감소에 모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이니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티슈 팩터와 팩터 7 있죠. 이것을 비활성화 시킴으로 이것에 이제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복합체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이펙트인데요. 이 안티플레이틀릿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활성화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 세포에 부착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활성화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부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이때 이 이제 혈관 내피 세포가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PGI2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NO하고 그다음에 아데노신 디포스파테이즈라는 ADP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분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플레이티드 이펙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피브리놀라이틱 프로퍼티인데요. 내피 세포가 이 TPA,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슈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에서 이것을 합성을 해가지고 섬유소 융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혈관 내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향혈전 형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빌레 브랜드 팩터에서 VWF를 매개로 해서 이 혈관 내피 세포 손상 시에 외부의 콜라겐이나 이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정상적인 지혈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플레이틀릿, 혈소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혈소판은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원반 모양을 띠고 있고 활성화 상태에서는 평평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몇 개의 인테그린 패밀리의 글라이코 리셉터가 발현을 하고 있고요. 2개의 그래뉼이 존재하는데 P-실렉틴을 포함하고 있는 알파 그래뉼과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 ADP나 그다음에 칼슘,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덴스 바디가 존재를 합니다. 이 혈관이 손상이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피세포 하방의 세포 외 기질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본 빌레 브랜드 팩터라는 것이 접촉을 해가지고 혈소판 막의 플러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레이틀릿 어드헤전, 그 다음에 시크리션, 또 플레이틀릿 어그리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소판 부착 단계인데요. 먼저 노출된 세포의 기질에 대해서 혈소판이 부착하는 것은 주로 이 당 단백질, 여기서는 글라이코프로테인 1B와 같은 수용체가 이 노출된 콜라겐 요 사이에 있는 VWF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이 혈소판 자체가 콜라겐과 직접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 빌레 브랜드 팩터 이것을 매개로 해서 딱 부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부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이렇게 혈액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혈류의 힘에 잘 떨어지지 않고 혈소판이 잘 부착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본 빌레 브랜드 팩터가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출혈 장애를 유발시키게 되고요. 이는 정상적인 혈소판 응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립 분비 단계인데요. 이 두 유형의 과립 분비는 이 혈소판이 이렇게 부착이 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작용제가 특정 혈소판 표면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이 탈과립을 유도시키는데 이때 세포 내 인산화 연쇄 반응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응고 기전의 필수적인 무기질 성분이 되겠고요. ADP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는 매개 인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소판 응집 단계에 있는데요. 혈소판 응집 단계는 혈소판의 부착과 과립 분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혈소판이 스롬박신 A2라는 염증 매개 인자를 합성함으로써 혈소판 응집의 중요한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ADP와 스롬박신 A2 같은 경우에는 이 혈소판 응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응고 연쇄 반응에서 스롬빈이 형성이 되면 이 스롬빈은 혈소판 표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스롬박신 A2에 의해서 혈소판이 수축되어서 서로 비가역적인 덩어리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ADP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이코프로테인 2B하고 3A 컴플렉스의 구조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피브리노젠이 이 상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혈소판이 피브리노젠을 매개로 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스롬빈이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브린이 끈적끈적한 접착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응집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소판 당 단백질 2B와 3A 복합체의 형성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혈소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응고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글라즈만 스롬보세니아 해가지고 글란츠만 혈소판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요소는 이제 응고 연쇄 반응 해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인데요. 응고 연쇄 반응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일련의 효소들이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전환 과정으로 해서 결국 스롬빈을 형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생리학이나 생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체열을 통해 가지고 헤마톨로지, 혈액학적 분석과 또 시름 바이오 케미스트리 해서 혈청 생화학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헤마톨로지에서 혈소판의 수치를 확인을 하거나 또 시름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프로스롬빈 타임 PT 라든지 아니면 파셜 스롬보플라스틴 어세이에서 PPT를 분석해서 혈액 응고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프로스롬빈 타임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 기전 중에 익스트린직 패스웨이, 외인성 기전과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주로 확인을 하고요. 파셜 스롬보플라스틴 어세이에서 PPT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 기전과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브리놀라이틱 캐스케이드, 섬유소 분해 연쇄 반응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혈전 형성 과정 시에 같이 일어나고 혈액 응고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섬유소 분해 연쇄 반응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응고의 크기를 제한을 해주게 되고요. 또 섬유소 분해를 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이 폐쇄된 혈관 내에 혈전을 용해시켜서 혈류를 재개시키기도 하고요. 손상이나 염증 시 복구 과정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 섬유소 분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플라즈민의 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플라즈민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해서 피브린을 분절시키고 피브린의 어떤 중화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전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이 플라즈민의 활성에 관여하는 효소는 이 티슈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와 유로카이네이즈가 있습니다. 이들 효소로 인해 가지고 전구체인 플라즈미노젠이 이 플라즈민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 이니비터인 PAI가 존재해서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알파2 안티플라즈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프리플라즈멘과 결합해 가지고 섬유소 분해 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